예, 2022년 11월 28일 오늘 월요일이죠. 예, 음력으로는 11월 5일이 되겠는데요. 예, 오늘은 좀 그 즐거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우리의 그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또 그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그 보편적 지식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역사관이죠. 역사관. 그래서 그 오늘은 이 태고사의 새발견 134번째 강의 두 번째 한국은 제사문화와 보살사상이다 라는 것이 여기 제목이죠. 그래서 그 오늘은 우리 그 신라의 시조이신 이 박흑것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예, 그를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다뤄봤고요. 그래서 먼저 이 박흑거세 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진주소시의 그 족보인 부서보를 우리가 들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소시의 족보가 진주소시 문중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우리의 그 이 환국사가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소시 그 상상계에 녹아 있는 이 진주소시의 그 족보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설명을 좀 해보면, 그 여기 지금 현재 진주소시의 그 족보에 쓰여져 있는 부서보가 지금 우리 소재전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역주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진주소시의 그 태상계에서부터 진주소시의 그 상계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소시의 먼저 진주소시의 상계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신라의 시조인 박흑거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소시 상계를 보면 진시황의 진나라가 이제 BC 221년에 망하죠. 그래서 그 그 진시황의 그 황족과 귀족과 그 백성들이 동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북 쪽에 이동을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만주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때 그 세운 나라가
우리가 진한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진한, 마한, 진한, 배난이라는 말 아시죠? 그 진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오도리를 뭐냐면은 세웠다고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도리는, 이 도리는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소유서 선생님의 그 질문에 그 답하기 위해서 제가 강사한 박사님의 부모대 사전을 가지고 그 설명을 했는데, 이 도리라는 것은 그 하늘 도시에 세워져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도시에서 세워져 있는 책임자를 우리가 그 천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리는 뭐냐면 우리가 리사라 그러죠. 리사. 도라는 것은 새로운 지역에 개척하여 거기에 성을 쌓고 그 강력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를 세웠다는 뜻인데, 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 그러잖아요. 대표이사 이렇게. 리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니까, 이 도리는 그 지역에 뭐냐면 책임을 지는 왕이나 황제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리는 백성으로 진공이라 하고요. 두 번째 도리는 백손의 아들인 부을미로 태공이라고 하고, 세 번째 도리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세 번째 임금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황제는 부을미의 아들인 성고인이 문공이다 이거죠. 네 번째의 황제는 성고의 아들인 기노인이 성공이다. 다섯 번째 도리는, 황제는 노의 아들인 벌인이 벌공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 다섯 번째 도리인 소벌은 소벌은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벌도리 혹은 소벌공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 기노의 아들은 벌인이 이제 소벌이 되는 것이죠. 이니 임자년에, 그러니까 BC 129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BC 129년에 태어났다. 임자년 BC 69년에 소벌이 양산에서 헛것을 낳았다. 예, 양산에서 헛것을 낳았다. 자, 이렇게 기렸대. 그래서 우리가 갑자년에 BC 57년에 헛것에게 박이라는 성을 주고 임금으로 세웠으며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했다. 후세 사람들은 휘벌을 소벌돌이라고 하고 또는 소벌공이라고 했다. 묘는 경주에 있으며 사적은 신라 국기와 계림신전에 자세히 실려 있다. 비는 서수월 부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헛것의 뿌리에 대해서 진주소시 상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진주소시의 이 부수보에 보면
이류가 수미류라 그러는데, 미류니까 수밀류라 그러는데, 수메르라 그래서 수메르. 소씨가 세운 이제 밀류, 그, 소미류, 수메르라고 이제 수메르.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뭐냐면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보면 BC 39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944년 전에 이 밀류가 뭐냐면은 수메르의 국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수메르의 문명과 수메르의 왕조와도 매우 그 유사하고 틀린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발한 환웅 31년 BC 3868년에 서역으로 가서 이 거발한 환웅 31년에 BC 3868년에 서역으로 가서 동막의 국조가 되었다. 예, 동막이 곧 수메르다. 만류가 멀리 서역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때가 호 임금보다도 30년 뒤이므로 밀류는 호 임금의 아들이나 조카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밀류가 호의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밀류의 나이가 54세 정도가 되어 현실성은 떨어지나 불가능한 나이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분고 환국의 12분고 중에서 우리가 소밀류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밀류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메르를 말하는 것인데 삼성기 하편에 환국은 비리국으로부터 수미리국까지 모두 12개 나라가 있다 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수미리국은 추궁 임금의 10대 손 소밀류의 나라인 수메르에 대해 수메르. 그래서 소복해 임금과 구두시 나라의 서호의 나라와 소밀류의 나라를 합하면 모두 12개의 소시 나라로 환국의 12분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조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진주 소시들이 뿌리 깊은 명망가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환국에 있어서의 이 발전 과정을 한번 예를 해보면, 첫째는 크게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해와서 순다 대륙에 정착한 이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 74,000년 전에 가장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바로 보르네오 섬인가 거기서 이 터바 화산이 뭐냐면 폭발하면서 그 폭발한 화산재가 수십 년 동안 하늘에 머물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날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태양이 차단되면서 추위가 거듭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위가 거듭되면서 그 사람들이 일부가 이동을 시작해서 순다 대륙에 정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다 대륙에 정착해서 이제 원주민들과 이제 이렇게 결합하게 됐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홍익인간과 그 다음에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홍익인간, 그 다음에 광명이세 제세이화라는 것이 이게 북방에서 일어난 우리의 고유한 사상으로 이해하지만 그 깊이를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이 홍익인간은 남방 문화에서 순다 환인들이 내세웠던 정치 이념이라는 것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매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사상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살 사상과 관계되어서 보디사토바가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이제 보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뭐냐면은 남방 문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르방가 할망이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망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돌하르방 돌할망이죠. 이것이 이제 수호신이 돼서 이 사상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반과 암만의 사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반과 암만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조상의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남방에 있을 때는 하르방과 할망이 뭐냐면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반과 암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뭐냐면 하르방과 할망이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르방과 할망이 뭐냐면은 북쪽으로 와서 나반과 아만이 됐고, 우리가 나반존자라고 이 부처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나반존자라고.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이 되었고, 이 나반과 아만에서 마지막 빙하기가 1만 2천 전에 끝나면서 이제 광명이체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빙하가 끝나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엄청난 홍수와 자연 재해, 그 다음에 천재지변인 지진, 해일, 천둥, 번개 이런 기타 자연재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광명을 가지고 시대를 열어가자. 이게 이제 광명이시단 말이에요. 광명이시대. 그래서 이 광명이시 때 이 광명이시의 혼돈의 시대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라 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방고한인이 되었는데, 이 방고한인에 와서 우리가 삼항오제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황씨, 그 다음에 지황씨, 인황씨가 사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태어복것이, 염제신농씨, 그 다음에 황제헌은, 또 소금천씨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와 요순우 기타 이런 당군들이, 요순우 이런 게 다 당군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당군, 순당군, 우당군, 이렇게 뭐냐면은 당군이 되어서 우리의 상고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의 삼신오제 봉기에서도 이 나반과 아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냐면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의 진주 소시의 그 뿌리 깊은 명망가와 그 다음에 신라의 박흑거세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남방 문화에서 대표적인 하늘 사상인 하르방과 할망 사상과 북쪽에서 나반과 아만이 뭐냐면은 나중에 견우직녀가 되는 것이죠. 견우직녀가 나중에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특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환국문학수는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